니체가 들려주는 인생의 황금기를 위한 찬가. 오늘을 가장 명랑하게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히 니체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남긴 문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 삶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외쳤던 따뜻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오늘 준비한 니체가 전하는 명랑한 위로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명랑함은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명랑하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주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랑함이란 아무 고민 없이 웃기만 하는 가벼움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과 무게를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선택하는 용기를 뜻한답니다. 니체가 덧붙입니다. 그대들이 비웃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대들은 결코 웃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하지만 니체가 묻습니다. 그 걱정으로 인해 당신의 오늘이 잿빛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과연 당신의 삶에 어떤 이득을 주느냐고 말이지요. 걱정과 고민으로 시간을 탕진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귀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귀한 시간을 불안이라는 감정에 쏟아붓지 마세요. 니체는 인생을 하나의 춤으로 보았습니다. 춤을 출 때는 다음 동작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흐르는 음악에 몸을 맡길 뿐이지요. 니체가 말하는 명랑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옛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아이를 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우산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집신장수였지요. 할머니는 날이 맑으면 우산이 안 팔릴 큰아들 걱정에 울고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 작은 아들 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울보 할머니라고 불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한 현자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비가 오면 큰아들 돈 벌어 좋고 날이 맑으면 작은 아들 돈 벌어 좋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날이 맑으나 비가 오나 싱글벙글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제 웃보 할머니라고 불렀다는군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바뀌어 보인 것이지요. 니체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존재한다. 걱정과 고민으로 시간을 탕진하는 것은 비 오는 날 집신 걱정하는 것과 같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맑은 날엔 맑음을, 비 오는 날엔 빗소리를 즐기는 명랑함을 선택합니다. 번님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랑함이란 등불을 켜보세요. 비록 어깨는 무겁고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아도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은 니체가 말한 초인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오늘이 더욱 눈부신 법이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이 명제는 슬픈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니체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를 넘어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를 외쳤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 인생이 영원히 되풀이 된다 해도 당신은 좋다. 다시 한 번이라고 외칠 수 있는가? 이것이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쁨이 수천 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그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그때 조금 더 즐겁게 살 걸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지금 당장 그 마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저 멀리 있는 끝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포장지와 같습니다. 황금기에 들어선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을 더 밀도 있게 살아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여야 합니다. 핀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곧 질 것을 알기 때문이듯 우리의 삶도 유한하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죽음 앞에서의 긍정을 떠올리게 하는 불가의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한 사내가 무서운 호랑이에게 쫓기다가 절벽 끝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는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고 아래에서는 청길 낭떠러지였지요. 설상가상으로 그가 붙들고 있는 칡덩굴을 흰쥐와 검은쥐, 밤과 낮, 즉 시간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절제절명의 순간 사내의 눈앞에 붉게 익은 산딸기 한 알이 보였습니다. 사내는 한 손으로 덩굴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그 딸기를 따서 입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고백했지요. 참으로 달콤하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쥐가 갉아먹고 있는 줄에 매달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위태로운 순간에도 입안에 퍼지는 딸기의 달콤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딸기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니체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 기쁨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타인에게도 기쁨을 전념시킨다. 우리는 흔히 즐거움을 사치라고 생각하거나 나중으로 미루곤 합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행복 티켓을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번님들, 오늘 여러분을 웃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창가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 친구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농담. 이 사소한 것들 속에 진정한 삶의 정수가 있습니다. 니체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예찬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모래성 쌓기에 온 마음을 다하지요. 우리도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발견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즐거워해야 하는지에 대해 니체의 생각과 닮은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해변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는 어부에게 한 부자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왜 더 열심히 고기를 잡지 않소? 상인이 물었어요. 더 많이 잡아 무엇합니까?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배도 사고 공장도 세워 나중에 나처럼 큰 부자가 되어 편히 쉬어야 되지 않겠소? 그러자 어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미 편히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런 우리를 향해 가장 큰 어리석음은 삶을 즐기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행복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 핀 야생화와 같습니다. 그대 자신을 넘어서는 위대한 여정. 니체 철학의 핵심은 자기 극복입니다. 이 말은 결코 자신을 혹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 어제의 편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내가 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아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이 있지.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니체는 낙타처럼 남의 짐을 지고 살지 말고 사자처럼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창조자로 돌아가라고 말했지요. 황금비의 진정한 매력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고 평소 가고 싶었던 길을 혼자 걸어봐도 좋습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깎아낸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그 보석을
마음껏 뽐내며 사십시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사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일입니다. 안데레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떠올려 보세요. 오리 틈에서 구박받던 새끼는 자신이 못생긴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고귀한 백조였음을 깨달지요.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짊어진 타인의 시선과 고정관념이라는 가짜 깃털을 뽑아버려라. 황금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백조였음을 깨닫는 용기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노인의 삶이라는 틀에 갇히지 마세요. 니체처럼 명랑하게 춤추는 백조가 되어 당신만의 푸른 호수를 마음껏 날아오르십시오. 번님들의 뒤에서 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고독해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고적함을 니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고독한 철학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고독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대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그대는 어디에 있든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번님들 스스로에게 다정한 벗이 되어 주세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참 고생 많았다. 넌 여전히 근사하고 아름답다. 라고 말해주는 친절한 친구가 되십시오. 니체의 철학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것이다. 고통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태도. 그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니체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할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작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인생이라는 긴 사막을 건너던 한 여행자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발바닥은 부르텄지요. 그는 하늘을 원망하며 소리쳤어요. 신이시여, 왜 저에게 기댈 어깨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넓은 세상에 결국 혼자입니까? 그때 어디선가 묵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너는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었단다.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달빛 아래 푸른 갈기를 휘날리는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자가 겁에 질려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잡아먹으러 온 괴물인가요? 사자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나는 네가 어린 시절 꿈꾸었던 용기이고 네가 청년 시절 흘렸던 눈물이며
네가 중년 시절 고개를 넘으며 쌓아온 인내란다. 나는 바로 너 자신이야. 여행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자가 곁으로 다가와 따스한 앞발을 여행자의 어깨에 얹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남들의 짐을 대신 지느라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그 무거운 등짐을 내게 내려놓으렴. 내가 너의 든든한 등이 되어줄 테니 남은 길은 나와 함께 춤추듯 가보지 않겠나. 여행자는 그제야 사자의 눈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눈동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사자의 품에 안겨 평생 처음으로 깊은 안식을 느꼈습니다. 번님들, 니체는 우리에게 바로 이 푸른 사자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생계를 책임지느라 우리는 정작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던 가장 친한 친구인 나 자신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니체가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도망쳐 그대 자신이라는 안식처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장 따뜻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 거울 속에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야, 너 참 대단하다. 그 풍파를 다 겪고도 이렇게 웃고 있구나.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무 남의 눈치만 보느라 너를 외롭게 뒀지. 이제부터 우리 둘이 가장 명랑하게 놀아보자.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위대한 건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좋은 벗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도 고독도 두렵지 않는 인생의 황금길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명랑한 발걸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눈을 빌려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걱정과 고민의 마음을 내어주기에는 우리의 오늘이 너무 아깝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위축되기엔 우리의 황금기가 너무나 눈부십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속삭입니다. 자, 이제 춤을 추자. 명랑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는 자신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가장 밝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걸작입니다. 그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는 오직 당신만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지요. 니체의 조언처럼 오늘은 가장 명랑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황금기가 어제보다 오늘 더 빛나기를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위로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세요.